안녕하세요. 분당척병원 척추센터의 배치환입니다. 오늘은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하지의 방사통입니다. 허리를 중심으로 엉치까지 광범위하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탈출된 수액이 신경을 자극하게 되어 신경이 분포하는 부위의 다리에 통증과 저림, 감각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탈출된 디스크 조각이 신경을 자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다리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요통만 있는 경우도 있으며, 다리로 가는 신경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허리의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경우도 흔하여 요통은 별로 없고 다리만 아프고 저리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신경의 압박까지 진행된 경우 근력 저하와 같은 마비 증상이 생길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마비와 함께 대소변 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으니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병원에 내원해서 MRI를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한 환자의 예시 MRI를 보시면 요추 4, 5분간에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린 빨간 화살표 부위의 병변을 보실 수 있으며, 단면도로 자른 화면에서 보시면 정상인 파란색 화살표 부위에는 파란 원안에 보시는 것처럼 신경이 잘 보이지만, 빨간색 화살표 부위에서는 검은 디스크 조각으로 인해 신경이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MRI가 비싼 검사이니 CT를 찍어서 진단해 주시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동일한 환자분의 CT 사진을 보시면 좀 아파 보이기는 하지만 MRI에 비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진단을 놓칠 확률이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에는 제한이 있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치료 계획을 수립을 위해서는 MRI를 통해 현재 상황의 평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증상이 지속된 기간, 통증의 강도, 재발의 횟수, 환자의 직업, 나이, 성별, MRI 소견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환자의 통증 강도가 중요한데요.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을 때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부분이 수액이라고 설명했었는데, 이는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수액의 대부분은 말랑말랑하지만 뼈와 인접한 부위의 수액은 뼈와 붙게 되면서 딱딱한 부위가 공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수액이 신경을 누르고 있을 때 말랑말랑한 부분이 많으면 신경이 덜 자극되어서 덜 아프게 되고, 딱딱한 부분이 많으면 자극이 심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부분 중에서 어떤 날은 되게 아팠다가 어떤 날은 참을만 해서 좋다고, 이 병은 왜 이리 변덕이 심하냐고 하시는데, 이는 신경이 더 자극받을 때와 덜 받을 때가 언제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내 터진 디스크는 딱딱하냐 말랑말랑하냐 일 텐데요. 딱딱한 디스크와 말랑말랑한 디스크는 MRI에서 모두 똑같이 보인다는 문제점이 있어 MRI만으로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느끼시는 통증의 강도로 의사는 유추해서 생각하는 수밖에 아직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 조각의 양이 크지 않다면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 없이도 서서히 사라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격심통이나 마비 혹은 대소변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인 보존적 치료로 먼저 시행해 보고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에는
먼저 안정과 휴식을 취하면서 소염 진통제의 복용,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첫 단계로 시행합니다. 절대 안정의 경우는 그 기간을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으며 그 이상 안정 기간을 가지더라도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성 통증이 줄기 시작하면 보행을 오히려 권하라고 되어 있으며 코르셋 등의 요통 보조기도 장기간 착용 시 허리 근육의 위축을 유발하여 오히려 요통의 만성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착용만을 권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는 터진 디스크 조각을 직접 녹이는 약물이 개발되었었는데요. 디스크 조각을 녹이면서 신경도 같이 녹여버린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폐기되어 현재는 디스크를 직접 녹이는 약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가장 흔히 하고 있는 디스크 치료인 주사 치료는 디스크 조각이 우리 몸 자체의 방어 기제로 녹게 되도록 도와주는 치료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보존적 치료 중에 시술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시술은 확장된 주사 치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진 디스크 주변에 생긴 신경과의 유착 부분을 특수 카테터로 분리해낸 후 주사 치료에 쓰였던 약물들을 세세하게 다량을 주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허리 디스크 환자의 80~90%는 2개월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어 운동 및 관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남은 10%의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환자분들의 고려 대상은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은 신경과 디스크 부위에 덮고 있는 뼈의 일부를 깎아내고 터져 있는 디스크 조각을 긁어내어 제거하는 방법으로 한 환자의 수술 전후 MRI를 비교해 보시면 터져 나왔던 디스크 조각이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근의 경향은 최소의 절개를 통해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하여 수술을 단시간에 끝내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의 모든 끝은 지속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로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과부하가 걸리는 작업을 줄여야 하고 체중 감량만으로도 재발의 위험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허리의 나쁜 습관을 줄이고 허리의 좋은 자세를 습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좋은 운동은 평지 걷기와 수영, 실내 자전거 등이 있으며 허리에 좋은 자세를 알려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